아이들이 처방 닥터 브라스메디 의사 신식 의사 신세현 한의사 서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직들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너네 얼마 버니? 너네 도대체 얼마 버는데 유튜브를 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잘 버는데 왜 유튜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친구들도 주변에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수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여기서. 네, 업계에 잘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벌고 베리에이션이 워낙 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다른 직종에 빗대서 한 요 정도 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짜 전문직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그런 이제 불쌍한 이야기도 조금씩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명하신 분이 쓴 컬럼을 봤어요. 몰라요. 저는 그분이 유명한지 몰랐는데 자기 악력에는 엄청 유명하다고 많이 써놨더라고요. 전문직들이 연봉을 쭉 쓰면서 의사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레지던트 2년 써놨더라고요. 그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레지던트 2년 없어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대는 6년, 의전원은 학부 4년에 플러스 의전원 4년, 8년에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기본 4년 아니면 3년, 그 다음 펠로우 2년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군대 3년. 그래서 남자들은 최장기가 15년 동안 아니면 16년 동안 쭉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표현하시는 분들 내용은 믿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를 제외하고는 11년에서 12년, 군대를 포함하고 나서는 15년에서 16년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마 한방에도 전문의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한방 모르시죠? 네. 아셨죠? 네. 저는 알죠. 네. 그죠. 그 한의사도 전문의 제도가 생긴 지 꽤 됐는데 똑같아요 구조가. 방금 말씀하신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3년, 펠로우 2년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는 3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4년이 원래 기본입니다. 그러네요. 1년 차이가 나는군요. 네네. 저희 외과는 지금 3년으로 줄었지만 외과만 마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간혹 가다가 이제 밖에서 한의원 보실 때 뭐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 보는 한의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처럼 모든 분들이 전문의를 거의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뭐 통계상으로는 90% 이상이 요즘에 전문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30% 정도가 이제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죠. 저희랑은. 그럼 추세가 요즘에 전문의를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 비율이 이제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병원에서 전문의를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쪽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일단 이제 학부 과정이 6년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수익에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의대랑 동등한 커리큘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전문의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는 뭐 내과냐 외과냐 이렇게 조금 더 러프하게 나뉘어졌다가 최근에 이런 전문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보호자분들의 요청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그 과정들이 세분화되고 있어요. 뭐 내과에서도 뭐 피부과, 뭐 심장내과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요즘 병원 검색해 보시면은 뭐 피부 전문 동물병원, 뭐 혹은 치과 전문 동물병원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전문화되어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뭐 요약하면은 세 가지 업계 다 전문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요즘 추세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점점 힘들어지네요. 공부 기간만 점점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수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의사인데 유튜브를 왜 하냐라고 물어봤던 분들에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컨텐츠를 쌓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병원에 오면 수의사든 의사든 한의사든 길게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길게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교육용 영상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의사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한 경우 자기 병원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제 중소기업 오너 정도는 법니다. 실제로. 네.
그게 네, 오너. 의사 클래스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너. 그 병원 작은 병원에서 중소기업만큼의 수익이 나는. 아 병원이 작진 않죠 여러분. 의원이 크기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평균 7명 정도가 되는 직원을 네. 고용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엑스레이 방사선 장비잖아요. 장비 네네. 들어가 있죠. 뭐 비싼 데는 CT 장비도 들어가 있죠. 가벼운 시술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규모상으로는 중소기업 공장만큼 크지는 않지만 압축적인 의료를 그러네요.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제외하고 무형적인 걸 따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음. 크죠. 그래서 중소기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7명 고용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7명이나 고용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도 굉장히 큰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중소기업의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중소기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다 했잖아요. 그 베리에이션에서 좀 밑에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타트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스타트업보다는 훨씬 많이 아니 벌잖아요. 스타트업은 보통 처음에 적자 보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은 남는 게 없죠. 네네. 한의사는 적자는 안 봐요. 오. 적자는 안 보는데. 개원하고 초기에도 적자가 거의 없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런 그래요? 분이 있다고는. 네, 참 여러 아마 초기 적자가 발생하면은 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자기 걸 안 하지 않나요? 적자가 심하면. 그렇죠. 보통 개원이라는 게 이제 최소한 어디 취업했을 때보다 많이 가져가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부러운 얘기가 많네요 양쪽에서.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게 수익의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다른 쪽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수익의 쪽은 사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동물 쪽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벌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지 러프하게 사실 너무 자세하게는 수의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의료보험이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기는 분명히 사실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환자분이 내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 쪽은 개인 부담금 말고 공단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서 수의 동물병원보다 조금은 낮지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내는 걸 비교하자고 하면 동물병원에 훨씬 많이 내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금액의 토탈의 값은 엄청나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병원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고 몇 명의 수의사가 일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병원 규모에 따른 진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그래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저처럼 고용이 돼서 일하는 수의사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연차가 차오르게 되면은 그래도 한 대기업 동년배 대기업 직원 정도는 연봉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생각되긴. 근데 사실 또 대기업마다 성과금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는 그렇죠. 하니까 그러겠네.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야? 그래서 얼마 받는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 평사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개원을 하면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당연히 훨씬 많이 버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기는 하겠죠. 개원하시면은 그 수의사로서 생각했을 때 평균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금액 말고 이제 뭐 규모가 뭐 중소기업의 어디 급이다 뭐 아니면 보통 이제 개원을 하시는 분의 목표가 그래도 중소기업, 아주 작은 중소기업 오너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는 워낙 병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버는 분들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최근에 제 또래나 이런 주변 저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개원을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뭐 적자는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동물병원은 오픈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최소 적자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병원이 보호자분들한테 어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는 차라리 개원을 했을 때도 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원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페이로 계속 일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두 분도 일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일이 네네. 워낙 힘들 것 3D다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삶의 질을 추구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클립을 찍게 된 이유는 주변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셔서 찍게 됐는데 직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데 사실 저희는 금액적인 부분 플러스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이번 클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약을 하자면 돈을 추구하시면은 전문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맞아요. 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많이 보면 그쪽은 이제 중소기업 평균 오너의 급이 아니라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거든요. 자기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문직은 내 몸이 사업체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의 시간이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내가 24시간 돌려서 할 수 있는 아웃풋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정말 목적이신 분들은 전문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돈 쓸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네, 제 가족이 좋지. 뭐. 옛날에는 항상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다 아내랑 자식 좋으라고 하는 짓이다. 그렇죠. 그쵸? 그래서 돈이 목적이시면은 전문직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클립은 여기서 마치면 되겠죠? 네네. 네, 오늘도 저희 닥터 그라스 메디 영상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